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에게 4대1로 패하면서 월드컵을 마무리했는데요. 먼저 비록 점수차는 컸지만 세계 최고의 팀을 상대로 분전을 펼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월드컵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번엔 상대가 조금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 내에선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4백이 아니라 3백에 가까웠거든요. 이건 양측 풀백의 움직임이 달랐던 점이 주요했는데 오른쪽 풀백인 밀리탕이 센터백 라인에 머물고 왼쪽 풀백인 다닐루는 중앙으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다닐루는 마치 카세미로와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보이는 경우도 잦았죠. 그래서 이렇게 후방이 3-2 형태가 되면서 앞에 있던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후방에서의 전개 작업을 위해 많이 내려올 필요가 떨어졌어요. 덕분에 전방으로 가담하기가 수월했고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원톱과 윙어들 사이의 공간, 보통 하프 스페이스라고 표현하는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브라질은 3-2-5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왔어요. 지금 브라질 후방 모습을 보면 4백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죠. 그리고 후방과 전방 사이에 카세미로 하나만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인 네이마르와 파케타가 모두 지나치게 앞으로 위치하면서 중앙으로부터의 연결고리 역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비 시에 4-4-2 형태를 취했고 따라서 카세미로 하나를 손흥민과 조규성 이 둘이서 잡아줄 수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게다가 좌우측 풀백이 볼을 받아 전진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잡아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직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풀백인 다닐루와 오른쪽 풀백인 밀리탕의 모습에 차이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닐루가 카세미로하고 동일한 선상에 좁혀 위치하면서 중앙 숫자를 하나 늘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닐루의 전술적 마크맨인 이재성이 중앙에 좁히면서 다닐루를 잡아주고 있는 건데요. 반면 오른쪽에 있는 밀리탕은 센터백 라인에 머물고 있죠. 이렇게 마치 3백처럼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세 명한텐 우리나라가 제대로 압박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투톱 중 하나인 조규성이 압박을 시도했는데 왼쪽으로 볼을 빼내면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됐죠. 위치상 여기는 손흥민이나 이재성이 붙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각각 카세미로와 다닐루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쪽으로 붙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바 입장에선 꽤 편하게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완전히 냅두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선 조규성이 카세미로를 잡으러 내려오고 손흥민이 실바의 전진을 막으러 앞으로 가는 식으로 막으려 했는데요. 이미 이 상황에서 브라질은 자신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럼 그 목표란 게 뭐였냐? 바로 이재성을 측면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4-2 형태로 나왔죠? 이거는 측면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를 풀백과 윙어 둘씩 둘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성과 김문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성이 중앙으로 좁히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이 다닐루를 중앙에 가담시켰기 때문인데 이는 즉 측면 수비는 오롯이 김문환이 혼자서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브라질도 다닐루의 측면 지원을 바라기 힘들게 되니까 숫자만 보면 2대2가 되는 상황에서 1대1이 되는 그런 서로 측면에서 -1이 되는 그림이 되는 건데 브라질은 바로 이 구도를 노렸어요. 가장 측면에 둔 비니시우스가 1대1 상황에서 매우 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재성만 치워버리면 비니시우스한테 김문환과의 1대1 경합 상황을 꾸준하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풀백인 다닐루를 중앙에 좁히게 만들면서 이재성을 여기로 끌어들이게 만들고 그때 비니시우스한테 넘겨서 얘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자. 이게 하나의 주요 컨셉이었어요. 이건 브라질이 처한 현재 상황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데 사실 다닐루나 밀리탕이나 풀백으로서 측면 공격에 그렇게 장점을 보이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밀리탕은 센터백에 더 어울리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들을 아예 후방에 위치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윙어들이 자기네의 윙어들을 수비할 수 없도록 여기에 유인을 시키는 역할로 쓰는 거예요. 게다가 하프 스페이스에 네이마르와 파케타라는 아주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둠으로써 우리의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들까지도 함부로 측면에 지원을 갈 수 없도록 압력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밀리탕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얘의 직접적인 전진을 우리나라의 투톱으로는 잡아줄 수가 없었고 따라서 왼쪽 윙어인 황희찬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측면에 넓게 벌리고 있는 하피냐는 김진수가 오롯이 혼자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1대1 상황을 이겨내고 죄다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크게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편에서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한테 득점 기회를 제공을 한다.
오늘 브라질이 가져온 컨셉이 이랬고 결국 우리나라는 이것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양쪽 윙어 자리에 모두 압도적인 개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를 보유한 브라질이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근간에는 공격에 크게 도움을 주기 힘든 브라질의 현 풀백들을 후방에 배치했다는 점이 꽤나 주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할 때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브라질이 수비를 하게 될 때엔 다시 4백 밸런스를 취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황희찬이 있는 왼쪽으로의 공격을 주된 패턴으로 삼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건 브라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황희찬이 개인 능력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센터백 역할도 가능한 아주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 밀리탕을 둬버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측면 무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전반전에 밀리탕과 황희찬의 1대1 경합이 상당히 자주 벌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반전에 즉각적으로 변화를 취했는데요. 먼저 김진수를 홍철로 바꿨는데 하피냐와의 1대1 경합이나 파케타와의 순간적인 자리 변화에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들에서 맡은 역할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긴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포메이션 자체를 바꿨는데 기존의 4-4-2 형태에서 4-3-3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가고 황희찬이 오른쪽으로 갔는데요. 이를 통해서 밀리탕과 황희찬의 1대1 대결 구도를 회피할 수가 있게 됐어요. 동시에 체력적으로 아직 쌩쌩한 홍철이 좌측 전방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존과 같이 손흥민은 최대한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 김문환은 비교적 오버랩을 자제하면서 후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와 네이마르가 있는 이 지역 수비를 보다 공고히 다질 수 있었죠. 모습만 보면 우리가 1차전에 치렀던 우루과이전하고 거의 동일했어요. 그때의 나상호 역할을 황희찬이 하는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 공격 시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양 측면을 보면 왼쪽엔 홍철, 오른쪽에 황희찬이 넓게 벌린 모양새죠. 중앙에선 손흥민과 조규성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그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측면에 넓게 위치한 황희찬을 향해서 한 방에 큰 전환 패스를 하면서 다닐루와의 1대1 경합을 유도하는 그림도 종종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비록 매번 성공했던 건 아니지만 전반에 비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황희찬이 다닐루를 끌어내면서 발생된 중앙 지역의 공간으로 뒤에 있던 김문환이 침투하는 이런 그림도 노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 골을 넣을 순 있었지만 결국 전반전에 브라질의 잘 짜여진 컨셉에 의해 벌어진 4개의 실점을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과 합리적인 전술 변화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